그 느낌 뭐지? 뻥치겠다. 네, 그 자리에선 부장님 느낌 압니다. 네, 지점 압니다. 하는데 딱 돌아서서 그 느낌 뭘까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반려가 나는 거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인생과 함께하는 여러분의 인생 변호사 검사 출신 이고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요, 법률 정보보다는 검사 생활을 해봤기 때문에 알려드릴 수 있는 진짜 찐 검사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요, 제 고달팠던 초임검사 시절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검사라고 하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어떤 이미지예요? 막 정의를 막 부르짖고 막 이해했습니다. 막 부장님, 저는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실제로 저의 이제 초임검사 시절은 굉장히 서글펐고, 예, 그래요. 근데 많은 초임검사님들이 그래요. 그래서 실제 검사님들은 사실은 검찰청이 본인의 회사잖아요. 거기도 다 직급이 있고 또 나름의 룰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초임검사들은 어떻게 생활하고 하는지를 한번 제 경험에 빗대서 소개를 드릴게요. 초임검사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초임검사도 두 종류가 있습니다. 금초와 작초가 있어요. 이게 뭘까? 금초는 금년 초임의 줄임말이고요. 작초는 작년 초임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금초는 금년에 검사로 임관해서 처음 발령된 첫 해를 금초다. 그러니까 모든 선배들의 놀림의 대상이라 보시면 돼요. 아유, 금초가 뭐 할 줄 알아? 네가 사건이 뭔 줄 알아? 네가 영장이 뭔 줄 알아? 이렇게 좀 이런 거고, 이제 작초가 됐다 이러면 약간 목이 뻣뻣해지거든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 다 해볼 거 해봤다. 압사준다고 그러고 되게 선배 행세를 해요. 작초 때. 제가 그랬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금초와 작초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이제 금초 때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검사 임관할 때 임관 성적도 있고, 검사 생활하면서 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또 시험을 보거든요. 그 시험 성적을 토대로 해서 내가 가고 싶은 임지를 적어요. 보통은 본인 성적을 스스로 가장 잘 아니까 맞춰서 쓰면 대부분은 그 안에서 이제 발령이 나고요. 이제 가게 되면 각 부의 막내 검사 생활, 이제 서글픈 금초 생활이 시작이 되는 거죠. 금초라고 해도 검사니까 사건도 다 배당받고 사건 처리도 다 하고 하죠. 근데 또 하나의 금초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밥총무예요. 부 검사님들과 부장님의 행복한 점심 식사를 저희가 또 담당을 해줘야 돼요. 저는 이제 부산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부산 얼마나 해산물도 많고 고기도 맛있는 데 많고 얼마나 산의 진미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선배님들이 입이 너무 이제 그 퀄리티가 높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선배님들한테 이제 중요한 게 일주일 사이에는 겹치는 식당이 없어야 돼요. 그리고 선배님들이 뭘 못 드시는지를 일단 파악을 해야 돼요. 어떤 분은 회를 못 드셔. 어떤 분은 고기를 못 드셔. 이러면 그 안에서 또 가능한 한 식당을 찾아가지고 리스트를 짜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걸 정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캘린더 하나를 준비해가지고 매일매일 먹을 식당을 한 달치를 미리 짰어요. 전혀 겹치지 않게. 그런 다음에 한 달 만에 그 같은 데 가면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했던 기억이 나고, 주말마다 남편이랑 그 청에서 차로 이동할 수 있는 10분 거리 내에 찐 맛집 찾으려고, 선배들은 사랑받으려고. 왜 그랬지? 나오려고 했는데 왜 그랬지? 그때 또 내가 잘 나갈 줄 알고 그랬나봐요. 그래서 어쨌든 그때는 이제 왜 뭐 어디가 이렇게 정하는 게 힘들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재밌었던 추억인 것 같아요. 덕분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네,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검찰. 네. 자, 두 번째는 이제 초임검사라고 해서 사건을 적게 배당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하루의 일과 시간이 마무리될 무렵에 각 부의 사건들이 이렇게 배당이 되면 기록들이 쭈르륵 와요. 그럼 부장님이 큰 테이블에 누구한테 무슨 기록을 배당할지 배당할 기록을 쑥 쌓아요. 그래서 수석검사부터 초임검사까지 쭉 정리하신 다음에 사건 기록 툭툭툭툭툭 놓으세요. 근데 초임검사는 대부분 얇은 기록, 혐의를 인정하는 기록, 그런 것들이 여러 건 이렇게 배당이 되곤 하는데, 제가 가끔씩 공부하라고 이제 두꺼운 기록 주시거나 그러시는 분도 있는데, 어쨌든 사건을 처리해야 되는 게 한 달에 200건에서 많으면 300건까지 검사가 처리를 해야 되니까, 말만 검사인데 처음 가서 사건 처리하는데 얼마나 막막해요. 이게 기소인지 이게 불기소인지, 그러니까 확실한 사건도 있는데 혐의 부인하고 하면 애매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저 나름대로는 열심히 수사해가지고 결재를 올렸는데 부장님이 반려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되게 검찰이 도제식 교육이라고 하잖아요. 되게 좋은 게, 초임검사들한테는 부장님이 공소장이나 불기소 결정문을 올리면 연필로 하나하나 고쳐주세요. 제가 이제 모셨던 부장님들 중에는 빨간 펜으로 고쳐주시는 분이 있었는데, 다시 반려돼서 오면 불바다예요. 진짜로 빨갛게. 그리고 누구를 어떻게 더 조사해봐라, 디테일이 뭐다, 참고인 누가 뭘 알 것 같으니까 이 사람을 소환해서 해봐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적어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에피소드가 있냐면은 한 부장님이 알려주시면 딱 좋잖아요. 뭘 어떻게 고치라든지 누구를 불러 조사라든지 해야 되는데 이 부장님은 항상 그 느낌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러니까 검사는 기소랑 불기소를 결정하는 그 느낌을 딱 가지고 있는 그 지점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려하시면서 느낌이 좀 부족하다. 2% 느낌 좀 부족하잖아. 그 느낌 알지? 부장님, 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그 느낌, 그 지점 알지? 다시 한번 써와. 딱 이러면 그 느낌 뭐지? 봉치겠다. 네, 그 자리에선 부장님 느낌 압니다. 네, 지점 압니다. 하는데 딱 돌아서서 그 느낌 뭘까요? 선배님한테 선배님 이거 어떤 느낌이 좀 부족할까요? 이러니까 이제 계속 반려가 나는 거예요. 한 사건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되게 고생했던 기억들이 나는데 네, 그래도 사랑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반려가 많다 보니까 조금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 초임 때는 진짜 자정 전에 퇴근하는 날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새벽 5시에 퇴근해서 진짜 씻고만 온 적도 있었고, 그래서 청소해 주시는 분이 6시에 오셔가지고 일찍 오셨네 그러면은 아니요 저 아직 퇴근 못 했는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진짜 다반사였고, 진짜 아기를 평일에는 거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만큼 진짜 정신없이 초임검사 시절을 보냈던 기억이 나는데, 금초의 시절이 사건 처리하느라 바쁘지 밥 총무하느라고 선배님들 부장님들 챙겨야 돼서 바쁘지 해서 좀 서글펐던 기억도 나고, 또 이제 다양한 피의자들이나 피해자를 조사하면서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고 한데요. 그냥 제 초임 시절을 생각해 보면 딱 한마디로 하면 고달팠다. 조금 서글펐다. 예, 그런 것 같아요. 잘하고 싶은 욕심은 있는데 그 느낌과 그 지점을 알지 못해가지고 헤매기도 했고 여러 가지 시행착오를 겪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제 초임검사 시절 얘기 재밌게 들으셨나요? 어떻게 심각하게 받아들이시기보다는 검사들이 안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구나, 또 초임검사들한테는 이런 면도 있구나 라는 거를 조금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한번 검사님들의 뭐 직급 체계나 아니면 검사님들의 실제 생활에 대해서 제가 아마 다양하게 소개해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